안녕하세요. 하늘정원에 사는 깨비 다육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홍룡홀과 함께 시작을 해봅니다. 이 아이들 너무 수영도 이쁘고 정말 풍성하죠. 어느새 이렇게 자라버렸나 몰라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한겨울에는 정말 이 아이들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든답니다. 정말 이쁘고 풍성합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7년을 키운 아이들이에요. 거의 제가 키울 줄 몰라서 말라 죽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던 아이들인데, 물 주면서 이제 다육이 키우는 거 알아가면서 이렇게 다시 재탄생해서 이렇게 멋지게 키워진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육이들 키울 줄 모를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고 물을 언제 줘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정말 너무 몰랐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아이들도 생명이 있는 아이들인데 좀 관리를 해주면 좀 더 이렇게 이뻐지는 거를 제가 너무 몰랐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제가 아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재생 목록에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제가 재생 목록에 이렇게 그 카테고리별로 제목별로 해가지고 제가 나눠 놨어요. 그래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그 방문 영상이라든가, 그리고 초보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10가지 그거라든가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찾아보실 때 전체 영상 보시기 힘드시니까 찾아보시기 힘드시니까 그거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거기에 다 이렇게 묶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기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너무 이쁘죠. 실루엣하고 아르케인인데 어제보다 더 물이 들었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봐도 맨날 이쁘죠. 우리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날이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서리도 내렸고, 지금 이게 아이들이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도 사실 되게 모르잖아요. 궁금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제가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거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아이들이 그 생육 온도가 5도에서 7도래요. 그래서 5도 이하만 내려가지 않으면, 모든 영상에서 보시면 그 유튜버 분들이 5도 이하 얘기를 하시잖아요.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5도 이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5도에서 7도만 유지를 하면 아이들 자라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밤 온도를 말하는 거죠. 낮에는 이제 기온 올라가니까. 그래서 5도 이하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아이들한테는 크게 이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아가들이나 그리고 분갈이 금방 한 아이들, 그리고 뿌리가 활착이 되지 않은 아이들, 뿌리가 나지 않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아가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 쉽게 아이들이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최대한 안쪽에 놓으시고, 그리고 제일 추위에 취약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당인, 라울, 우주목, 염자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추위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안쪽에 넣어 놓으셔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항상 제일 먼저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노지에 계신 분들은 가끔 오래되신 분들, 고수분들은 영하 2도까지도 버티게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거냐면, 초보분들은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워요. 저도 1년 반 됐는데 새 가슴이거든요.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 0도 정도, 0도나 1도, 2도 정도, 그 정도는 아이들 이렇게 밖에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려면, 영하 2도까지 되려면 오래 이렇게 아이들, 묵은 아이들이나 이렇게 추위에 좀 단련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추위에 강하고 이렇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뿌리 활착이 아주 튼실하게 되어 있는 묵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충분히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춥지 않는 때에는 그 신문지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신문이 왜 노숙하시는 분들 신문 되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신문만 덮어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춥지 않고 조금 걱정이 된다 싶으시면 신문을 좀 덮어 주시는 게, 그리고 한 장보다는 뭐 여러 장 겹쳐서 덮어 주시는 게 훨씬 공기층이 사이사이에 있기 때문에 좀 덜 춥긴 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걱정이 된다 그러면 신문을 덮어 주시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그 보온 효과가 크겠죠. 그리고 그냥 비닐만 덮어 주신다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왜냐하면 그 비닐만 덮어 주셨을 경우에 안에 그 습기가 좀 찰 수 있어서 그 습기 때문에 또 얼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닐 덮어 주실 때는 항상 신문을 좀 위에 얹어주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 주시는 게 훨씬 효과가 높다는 거, 그거는 저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 아이들 올해는 0도까지는 버텨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한 1년 반을 키웠기 때문에 많이 이제 다져지고, 지금 아주 그 신입들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버틸 힘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비닐 천장은 했는데 0도까지는 제가 안 덮어주고 해볼까 생각 중이고, 또 더 춥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신문지 이런 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단수를 하셔야 돼요. 단수가 이제 얘기가 점점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름하고 겨울에 단수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거는 여름에는 7월 말 정도에서 8월 말 정도 해요. 근데 올해는 진짜 날씨가 변화무쌍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나름대로 좀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보통은 요 정도 7월 말에서 8월 말 정도까지는 단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한여름에 너무 덥고 햇볕이 내리쬐기 때문에 아이들 물을 주면 그게 화분 속에서 이렇게 물을 끓이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찜 쪄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찜 찌듯이 뿌리가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단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왜 단수를 하냐면, 겨울에는 10월 말까지는 물을 이제 아이들 잘 주죠. 편하게 주고 비도 많이 맞추는데, 이제 11월부터는 조금씩 단수도 하고 조금 물 조절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날이 점점 추워지니까 아이들 이렇게 지금 갑자기 추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이제 냉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 가지고 물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물을 이제 그 말랑말랑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위주로 해서 주고, 11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주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조심해서 주시는 게 좋고, 12월부터는 정말 12월부터 2월까지는 단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정말 아이들이 그냥 꽁꽁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날이 너무 춥다 보니까. 밤에도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 그거 관리 안 하시면 진짜 다 아이들을 얼거든요. 그러니까 12월서부터 2월까지는 완전 단수 하시되, 그 아이들이 이제 죽을 똥 말 똥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소스병으로 이렇게 한 바퀴 정도, 죽지 않을 정도, 그런 정도만 관리를 해주시면
아이들 충분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 주실 때는 밤에 주시면 안 되고 낮에 주셔야 돼요. 낮에 따뜻하니까 그때 낮에 주셔야 되고, 그리고 냉해 입었을 때, 냉해를 만약에 냉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겁나잖아요. 빨리 안으로 들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아이들 살 것 같죠. 근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냉해 입었다고 아이들 안으로 얼른 들이셔가지고 따뜻한 데서 녹여주시면 아이들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다 녹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이제 냉해를 입었다 그러면 좀 그 자리에 두시거나 이렇게 선선한 곳에, 아주 통풍 진짜 잘 되는 곳에, 그냥 선선한 곳에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 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렇게 놔두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녹아서 스스로 이렇게 살 아이들은, 너무 심하지 않은 아이들은 다들 이렇게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라울도 그랬어요. 라울도 이렇게 냉해 입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가 냉해를 입었던 아이예요. 요거 핑크 루비거든요. 근데 작년 겨울에 제가 냉해를 입혔는데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시원한 산산한 곳에. 그랬더니 따뜻한 곳에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냉해 입었다고 얼른 따뜻한 곳에 놔서 녹여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 그냥 하늘로 보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강해가지고 이렇게 냉해를 입었어도 재생 능력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지 마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입장이 얇은 아이들이 냉해 입기가 쉽죠. 그리고 또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은 너무 물을 많이 먹어서 또 얼을 수가 있고요. 아유, 정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너무 어렵죠. 저도 어렵네요. 저도 어려워. 아유, 요거 아이린 색감이 밤새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이쁘다. 화분하고도 그냥 한 혼연일체가 됐습니다. 이거 너무 이쁘다. 요 아이도 이건 엘샤예요. 엘샤도 이렇게 이제 끝쪽에 빨갛게 물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저도 아이들 밤새 잘 지냈는지 지금 5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아직 2주 내에는 없어요. 저번에 한 2도 내려간 때 그때 외에는 계속 날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낮 온도가 이렇게 따뜻하면 그래도 밤에 조금 내려가도 아이들은 좀 버틸 수 있어요. 낮에 받았던 햇빛의 영향으로 해가지고 밤에도 아주 추워도 잘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난로를 언제 피우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분도 계신데 저는 이제 밤에만 켜요. 그래서 낮에는 웬만하면 영하 내려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만 키는데 제가 타이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년에는 전기 온풍기로 해가지고 타이머 연결해서, 이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좀 이제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타이머 연결을 하면 2시간 켜지고 1시간 꺼지고 이런 타이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 해가지고 작년 겨울엔 놨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아주 조금 덜 추울 때는 그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주 춥다 싶을 때는 이제 파세코 난로라고 등유로 쓰는 난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밤에만 틀어줄 거예요. 아주 추운 밤에만. 저는 이제 낮에는 잘 안 틀어줘요. 그래, 추우면 추운 대로 그냥 두고, 그리고 밤에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를 꼭 틀어줍니다. 그리고 뭐 아주 한겨울에 정말 낮에도 너무
춥다 그러면 그때도 조금 틀어주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 난방 기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 3가지 정도가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천천히 소개를 좀 시켜 드릴게요. 제가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 그래서 이제 모든 난방제 기구들은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죠? 한겨울에 계속 돌리게 되면 이제 과열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기 문제는 이렇게 다 닫아 놓으니까 환기가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햇볕하고 환기가 최우선인데 겨울에도 자주 환기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 같은 경우에는 좀 닫아 놓으시되 겨울에는 좀 어느 정도 낮에 같은 경우에는 좀 환기를 시켜 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비닐을 칠 수도 있어요. 창문도 좀 만들어 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는 여기에다 이렇게 열어 놓기도 하고 창문 열어 놓을 거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위에만 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요거는 영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그냥 두고 환기를 최대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아이들 환기가 안 되면 애들 다 하나둘씩 마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죽는지. 텔레비전 옆에 문 꼭꼭 닫아놓고 햇볕도 안 드는 데다가 놨는데 애들이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왜 죽는지도 몰랐는데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낮이 좀 따뜻하니까 환기를 좀 시키셔가지고 문 좀 열어 놓으셔가지고 애들 이렇게 통풍을 시켜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 선풍기라도 좀 틀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선풍기 많이 이용하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 가지고 통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선풍기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런 방법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각각 집집마다 조금 이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맞는 그런 방법들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베란다 문도 살짝만 이렇게 열어놓는 그런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가지고 항상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진짜 보내는 아이들 없이 모두 잘 버텨주시고, 정말로 보내게 되면 너무 속상해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여름에 한 20아이 정도 보냈는데 정말 속상해요. 이렇게 정성껏 키운 아이들 보내지 않도록, 아이들 냉해 입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알아가시다 보면은 이제 고수가 차츰차츰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또 유튜브 구경하러 다니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겨울에 잘 자라고 잘 버틸 수 있도록 힘내보아요. 모두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